예, 먼저 약속했던 그 영혼들의 운명, 예, 여기에 나왔던 사례, 그러니까 그 딸이 우리 옛날에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안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60세가 넘어서 이게 아내까지 암으로 잃고 이제 슬퍼하고 있었는데, 공원에서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 어느 날 괴로움에 차서 그는 근처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걸어갔다. 회전목마 근처의 벤치에 한동안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아이들이 색색으로 칠해진 목마 위에 앉아 행복하게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였다. 멀리에서 보니 줄리아 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 눈물이 그의 눈에서 쏟아졌다. 바로 그때 20살쯤 된 젊은 여자가 나타나 옆자리에 앉아도 좋으냐고 물었다. 하얀 무명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찬 음료를 들고 있었다. 데렉은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여자가 음료를 마시며 영국에서 자라난 후 밴쿠버가 특별히 좋아서 캐나다로 왔다고 얘기한 것을 말없이 들려주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해달라고 얘기했고 데렉은 그녀 주변에 햇빛이 서여 여자가 빛나는 천사같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화제가 가족 얘기와 캐나다에서 살고자 하는 헤다의 새 삶으로 옮겨지자 데렉은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느껴졌다. 데렉은 여자에게 아버지같이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욱 그녀를 아는 것 같이 느껴졌다. 마침내 헤다가 일어나서 다정히 자기 손을 데렉의 어깨 위에 놓았다. 미소 지으며 그녀는 말했다. 저를 걱정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다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멋진 삶을 살 거예요. 어느 때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난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처음 만난 이제 아가씨가 그 아저씨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간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참 모르지만은 그냥 자기 캐나다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여자의 삶으로 옮겨지자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사는 영국에서 와가지고 캐나다에 와서 사는 그 아가씨의 이야기들을 막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막 그렇게 재밌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였죠. 그 남자는 이렇게 갑자기 여기 와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혹시 좀 힘든 건 없을까, 그런 얘기, 이 처음 보는 아가씨를 걱정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나중에 하는 말이 마치 그냥 옛날에 죽은 딸이 슬퍼하는 거를 못 잊어 슬퍼하는데 그 딸이 마치 해주는 얘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걱정해 주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 멋진 삶을 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꼭 마치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 그래서 헤다가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 때 데렉은 그녀에게서 그의 딸을 보았고 평안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때는 평안을 느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남자가 마이클 뉴턴 박사를 찾아온 사람이라서 최면 상태에서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딸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최면에서 그런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은 그 앞단원 바로 더 앞 페이지입니다.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의 125페이지. 인연의 대소는 세상의 관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세상의 관계는 1촌, 2촌, 3촌, 4촌 해가지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이 인척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관계가 좀 별로 없는 친척이다. 물론 그러니까 영촌, 부부가 영촌인가? 1촌, 2촌. 가까우면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물론
아주 가까운 촌수의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또 이제 어떤 좋은 관계로서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고 이런 관계 그거하고는 진짜 일치가 하지가 않죠. 같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떤 사람은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아주 통하고 친구처럼 얘기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여기 본문에 이제 실제 예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몇 해 전 인기 연예인 최진영 씨의 자살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로도 최진영 씨가 한때 한 1, 2년도 활동했습니다마는 몇 년? 그런데 결국 또 같은 이제 길을 걷게 만 거죠. 그러니까 남매의 불행의 원인을 두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 오히려 젊을 때는 성공신화죠, 남매의. 그러니까 부모 집안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불행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매의 불행을 원인을 두고 두 사람들은 우선 최진실 씨가 조성민 씨와 결혼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최진실 씨가 조성민 씨와 결혼할 때 조성민 씨의 부친도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연예인이 어떻게 그 야구 선수 뒷바라지 해줄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조성민은 이제 그야말로 어릴 때 청소년 때부터의 우상인 최진실과 이제 같이 결혼한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환상적으로 동경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성혼 자체 할 때는 이제 꿈같이 즐거웠겠지만은 이 현실 생활에서 이제 이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또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이 책은 2012년 10월 달까지 쓴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또 아마 조성민 씨까지도 그러니까 비슷한 같은 방법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명예와 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들을 지도해줄 어른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직 젊은데 너무나도 많은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명예라는 게 어떤 정치인 같은 그런 명예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평판을 오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이제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건 어쨌든 그런 의견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사람은 인생에 살면서 여러 인연을 만난다. 그 중에는 작은 인연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인연도 있다.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인연은 아마 각자 스스로 느낄 것이다. 그러한 인연의 멀고 가까움이 반드시 인간사회의 관습과 규범에 편리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촌수로 이제 인연의 멀고 가까움 얘기했지만 사실 친구는 촌수 8촌 이상이죠. 그렇지만은 더 가까울 수가 있고, 애초에 사실 부부의 만남 자체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의 만남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부 혼인제도라는 것부터가 이제 바로 인간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간 동물적 본능으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도 먼 사람도 중요한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인연을 쌓으면은 이제 인연의 다양성 그게 없어지고 인간의 영적인 그 다양한 수업이 기회가 없어지게 되니까 좀 다른 쪽과 이제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로서 바로 조개혼 부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촌수가 아주 먼데 그런데 가장 아껴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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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촌수와 관계없이 인간은 서로 인연의 중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라는 어떤 성적인 그 끌림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른 그 인척관계, 혈연관계가 먼 사람과 밀접하게 지내는 그러한 제도죠. 그러니까 같은 남자들 친구들도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친구들 간의 의리를 중시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촌수와 상관없어도 이제 인간의 인연을 중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인연은 아마도 각자 스스로 느낄 것이다. 그러한 인연의 멀고 가까움이 반드시 인간 사이의 관습과 규범에 편리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제 부부라는 게 촌수가 먼 사람이 가까이 지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라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근데 어차피 또 인간 사회의 제도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부가 되면 가족이 되니까 일단 인정하죠. 아무리 가족의 집착이 큰 사람도 부부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니까 기본 단위니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부부를 가장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 형제 자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일생을 매일같이 함께 사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인연으로 생각한다. 여기 주석까지 달아놨네요. 여기서 부부는 반드시 법률적인 부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남녀를 통칭한다. 그러니까 남녀라는 어떤 그런 이제 성적 이끌림에 의해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기실 윤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모 형제보다 부부를 더 가까운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그 결혼이 힘들게 이루어진다거나 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20대까지 20몇 살까지 함께 산 가족들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만난 누구와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가 먼저 결혼하면은 마치 기존 몇십 년 같이 살았던 가족보다 더 중히 여기는 듯이 이제 이렇게 지내죠. 이제 그러니까 그 현실계 현실만을 보고 따진다면 참 어불성설 좀 모순이죠. 부부 관계는 그러니까 윤회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성립된 관계이다. 그러니까 윤회를 만약 인정 안 한다면은 부부 관계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25년 함께 산 형제와 부모가 있는데 갑자기 1년 요새는 25년도 아니죠. 30년 내지 35년이죠. 그렇게 함께 산 부부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쭉 같이 살아온 그런데 외부에서 갑자기 이성을 사귀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지내왔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라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인정 안 한다면은 부부 관계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30살에 결혼을 했다면은 이 부부라는 관계는 이 가족의 연륜이 30년이라면 1년이 사귀었다고 치면은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비중이 돼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중요시 된다는 것 자체가 윤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립된다. 그러니까 그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 하면서 결혼제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모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한다는 거 요새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그 말이 얼마나 속없는 생각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현생에서 오래 함께 산 친밀함이 있지 않아도 부부는 전생의 기억 때문에 부모 형제보다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부모에서 같이 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다. 이것은 뭐 거의 뭐 철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인연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부부가 형제자매보다 더 우선은 이제 그 가족이 된다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떤 형식의 그런 것이고 이 사람들에 따라서 이 단락의 제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부부가 제일 가까운 가장 중요하게 함께 사는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부부보다 오히려 그냥 기존 살아온 형제자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계속 또 중요한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3천, 4천일 수도 있고 뭐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기의 이 해석을 지금도 뭐 100%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 해석한 건 그겁니다. 최진영 씨 남매도 결국 그들에게는 온누이 이상과는 중요한 인연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제 섣부른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어쨌든 뭐 그 분들 이야기도 많이 지나간 때니까 지금은 최진실 최진영 남매 얘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진실 최진영 두 남매의 사이가 기존에 살아왔던 두 남매의 인연의 깊이보다 새로 이들 각각에 맺어진 배우자들 최진영 씨는 배우자 없었죠? 최진실 씨와의 맺어진 배우자 이 사람과 최진실 씨 중심으로 볼 때 이 조성민 씨보다도 최진영 씨가 더 가까운 인연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한 뒤에 결국 이제 조성민 씨까지도 그렇게 되고 버렸는데 아마도 제가 하는 이야기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그런 이제 조성민 씨가 그럼 최진실 씨하고 그렇게 깊은 인연이 아니란 말인가? 최진실 남매가 그렇게 위명을 달리한 뒤에도 그 멀쩡히 계속 살고 그들과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이란 말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또 결론이 또 나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이때 생각하던 그보다는 더 이제 어떤 얽힌 게 더 깊었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하여튼 그거 뭐 지금 얘기해서 봐야 그렇고 하여튼 이제 그 당시로 볼 때 최진실 최진영 씨가 가장 가까운 남매였고 인간 사회에는 어차피 그런데 결혼은 제도가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이 사람들 인연을 퍼져나가게 하라는 그런 법칙이 있으니까 최진실 씨도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결혼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최선의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결혼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가수 현이와 덕이 남매의 예도 있다. 그렇죠. 장덕 장현 둘 다 음악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이제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고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다른 또 인연도 없었죠. 배우자 인연도. 그리고 뭐 그 성원이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학자 김동길, 김옥기 교수 인연도 온누이가 가장 깊은 인연 사이였던 예이다. 그렇죠. 뭐 옛날에 김동길 씨도 자기 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겠다 했지만 그런 사람이 없고 항상 보아왔던 그런 여성에 비해서 한참 미달이니까 다른 여성들은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을 안 했고 이 두 분들은 또 앞에서 얘기한 사람처럼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다 어른 될 때까지 살았고 특히 김동길 선생은 지금까지도 아주 장수 오래 살아 계시죠. 그 외에도 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에 가장 가까운 인연을 타고난 경우도 많이 있고 혈연이 아니면서 부부도 아닌 사이가 가장 질긴 인연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뻔한 얘기를 왜 또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 사이 뭐 그런 사이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리고 친구 사이 아니라 또 남매 사이도 남매라니 남녀 사이인데도 가령 이재명 후보를 자꾸 질기게 그냥 뜯는 김무선 씨라든가 그런 경우도 질긴 인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인연의 사람으로서 금슬좋게 백년회로하면 물론 좋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정생활의 모범으로 삼아 홍보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강박관념을 삼는다면 결코 절대다수의 최대 행복에 근접하기 어렵다. 인간은 운명을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는 있지만 전체의 구도를 바꾸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적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보수적인 사회관념이 이제 부부가 되면은 이제 백년해로하고 같이 잘 사는 걸 최선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혼은 하지 말고 이제 평생 해로하라 이것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거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이것을 반드시 또 고리타분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쨌든 얽혀진 인연이 있으니까 그 인연을 풀고 이번 생에서 서로 설사 원만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관계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럼 함으로써 이번 생의 인연을 푸는 것 그게 목적이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설사 문제가 있어도 가는 거 그것이 최선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은 일리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 배우자가 정말 피곤하기 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아직 그런데 좀 뭔가 좀 제대로 문제가 풀어진 것도 아닌데 더 이상 이렇게 있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헤어졌다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뭔가 다음 생에 또 만날 경우가 많죠. 이번 생에 못다한 그런 업을 다시 치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근데 적어도 물론 부부가 또 만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잘 평생 해로를 하더라도 백년해로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번 생에 원만히 끝나면은 갈등을 원만히 봉합하면 다음 생에는 좀 좋은 원만한 관계로 만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견딜 만한 사람의 얘기지 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뭐 그러니까 좀 같이 있는 게 지옥 같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부부가 가장 중요한 인연으로서 평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인연들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죠.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지 이제 어떻게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그거를 가장 중시하는 가정생활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운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치 회사나 조직 그런 데서 아랫사람이 자기 재량 내에서 뭔가 좀 일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처리할 수는 있지만은 큰 줄기를 바꿀 수는 없죠. 밑에 사람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 구도 바꾸는 불가능하다. 이번 생의 그거는 신이 내리는 거, 하나님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제도는 이번 생의 운명은 그 전체의 구도를 바꾸기는 불가능하죠. 부부의연이 좋은 자들의 입장에서 부부간의 좋은 금슬만이 인간 행복의 성취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현생의 부유한 운을 타고난 자들이 가난한 운을 타고난 자들을 황금만능주의로 억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게 있고 자기가 안 되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잘 되는 운명이 있고 돈이 잘 벌리는 운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도 자기가 뭐가 연애를 잘하고 원만하게 잘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가 자기처럼 여자를 잘 대해주고 잘
그래야 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보다 못한 매너를 가진 남자들을 모두 죄인으로 취급해가지고 처벌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질에서도 부유층이 있고 빈곤층이 있듯이 연애에서도 부유층이 있고 빈곤층이 있어서 연애가 형통하고 잘 돼갈 사람이 있고 좀 힘들고 잘 안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가난하고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살아야지. 물론 그 상황에서 노력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원만히 잘 그 안에서도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최대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당신들 보고 부자 되라.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야 부자 되세요 할 수 있지만은 당신들 왜 부자 안 되고 왜 계속 가난해 하고 그냥 떼이같이 들볶는다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혼을 쉽사리 해도 좋다거나 혼인을 그저 인생에서 선택의 문제인 양 여겨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아까 혼인 얘기를 했었죠.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 관계는 이 인연이 설정한 한계가 있으니 부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유롭게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리 같은 거 두는 거 그런 것도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뭐 특별한 게 아니죠. 다 있는 얘기죠. 너무 이제 서로 가까워지려고 자꾸 강박관념 필요 없이 그러니까 부부 간에 뭐 각방 써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가령 이제 하루 종일 같이 포장마차 사업을 한다든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부부 같은 경우 저녁에 잘 때는 각방을 씀으로써 하루 24시간 중에 일부 시간은 헤어졌다가 다시 낮에 같이 이제 그 음식점이라든지 그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변화를 주는 겁니다. 남자가 정복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의 불만을 해결할 대상으로 아내를 대한다거나 여자가 남편을 자기만을 위해 봉사해 줄 자로 의식하여 높은 기대치를 갖지는 말아야 한다. 뭐 뻔한 얘기네. 뻔한데 반면에 부부 이외의 사이로서 아무리 가까운 인연의 사람 간이라도 근접의 정도에서 현실 사회 규범으로 설정된 한계가 있으니 절제해야 한다. 장성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집착 등이 그 이해이다. 그러니까 부부는 이제 여하튼 뭐 반드시 제일 가까워라 이렇게 저라 이렇게 막 이제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가까워도 또 지나치지 않은 것도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제 서로 간에 이거에 한계가 없이 그런데 다른 관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식에게 간섭하는 거 그런 거 또 기타 여러 가지 애들이 많죠. 이제 서로의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한다든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이상의 관계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인간 관계들은 어느 정도 가까워지긴 하지만 정신적으로야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지만 그 외의 세상 물질적인 세상 삶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부와 똑같이 이렇게 무제한 가까워질 수는 없다 이거죠. 과거 시대에 순장이 있었고 따라 죽을 그러니까 그리고 순사가 칭송되었거든. 순사라는 건 자기가 섬기거나 그랬던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스스로 기꺼 같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친송되었던 것은 다음 생에 다시 밀접하게 인연을 맺게 하려는 목적이다. 뭐 이거는 소문에 말했듯이 제가 이거 그렇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가 맞는 말인데 문장이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개인의 현생에서 최대한의 성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미덕인 현대사회에서는 옳지 못하다. 그렇죠. 아무리 현대사회에서는
아무리 윗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다가 윗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유가 있죠.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운명은 어떤 다른 쪽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옳지 못하다. 단지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단 맺어진 인연끼리만 동반환생하여 거듭 유세대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순장이나 순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죽었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따라 죽고 이제 따라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인연을 더 깊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서도 같이 이렇게 그러자, 그런 게 강조된 건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 계속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인연을 쌓아야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인연을 이제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휴머니즘, 사람을 필요 없이 죽이면 안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맺어진 인연끼리만 동반환생해서, 그러니까 저는 AB라고 하지만 저는 가을이라고 하죠. 가을. 이쪽이 참 갑이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이 높은 사람이니까 갑이었는데, 가을이 둘 있을 때 요 둘끼리만 계속 동반 환생하고 동반 유대를 기피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다른 사람들과도 유대를 기피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번져나가야 된다 이거죠. 인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사람 있을 때 이 두 사람만 자꾸 이렇게 교류하는 것보다는 요 두 사람만 교류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도 교류하고 이 사람하고도 교류하고 그런 폭넓은 이거를 계속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연은 넓게 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죠. 남은 사람이 지상에서 새로운 인연을 다시 만나 혹은 하여 인연이 다양하게 분화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연은 다양하게 분화되어야 한다. 원래 조계혼의 목적 자체도 그거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인연을 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각자의 영혼들이 영적인 성장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의가 그래서 얘기하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럼 뭔가 이거 사람들 구성원이 평등이 정의인가? 그렇게 말하기도 참 문제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럼 뭐가 정의인가?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의 영적인 자기 기회를 개발하고 성장을 하고 그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 인연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인연을 쌓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폭넓은 경험을 각자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는 거.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상에 태어난 목적을 가장 잘 살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도 이렇게 지상에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